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에서 고바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설수호입니다. 좀 날씨가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추워지네요. 올겨울 마지막 발악인 것 같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은 또 그렇죠. 이제 겨울도 끝나가니까 올해 여름이 또 걱정되고 계속 걱정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생물을 키우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양동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좀 살아남고자 생산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뒤늦게 낚시를 되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일주일 정도 추자도로 가든가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통영에 가서 조그만 배 타고 나가서 양식장 옆에서 감성동 남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한번 갔어요. 낚시를 손맛을 되게 잊을 수가 없어서 갔는데 첫 캐스팅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딱 받았는데 사장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사료 안 돼요. 그래서 팀비오를 바로 실행을 해봤는데 그게 오류가 나는 것도 늘 나던 오류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데 생판 못 보던 오류, 1년에 한 번 나는, 2년에 한 번 나는 그런 오류가 나면은 제가 한번 가야 되거든요. 제가 가서 제가 해보고 엔지니어 통화하면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엔 후자의 일이 발생된 거죠. 운전하러 4시간 또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막 한동안 심란하더라고요. 하루 굶길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바로 접고 올라갔습니다. 그냥. 우선 간단하게 저희 고바우 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돼지와 평생을 보낸 열정과 노하우로 한국형 돈사 개발, ICT 접목으로 생산성 향상에 성과를 얻다. FTA로 농축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 과학적인 사고와 기술력으로 우리 돼지의 경쟁력을 갖춘 고바우 농장 설재식 대표. 그의 성공 비결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돼지에 있다. 설재식 대표는 돼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왔다. 돼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인데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외국의 돈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기후에 맞는 돈사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 한국의 온도와 습도에 적합한 돈사를 건설했다. 돈사는 한국형이지만 수준 높은 유럽의 동물복지법에 맞춰 돈사를 구축해 깨끗하고 돼지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돈사를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하나의 돈사에서 추락하지 않은 원 시스템을 적용, 관리 반경을 최소화하여 돼지가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ICT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술을 접목하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액상 자동급이 시스템으로 사료비가 절감되고 돈사 안의 환경도 자동 제어되어 24시간 어디서든 돈사를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력 관리도 수월해졌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국민들한테 신토불이라고 국내 생산 농산물을 먹어달라고 애원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그 수입육과의 그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맛은 거의 비슷하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 맛과 저렴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벤치마킹하기보다 한국 환경에 맞는 한국형 돈사를 개발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ICT 설비를 구축한 것.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는 것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저 동영상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름에 찍어가지고요 돼지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남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겨울에 찍을게요. 일단 농장 현황은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 공동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던 800개 일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원 시스템 어쩌고 했는데 일괄 사육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장 연도는 14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 한 20년 정도 모던 300개 규모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확장 이전을 한 겁니다. 사육 방식은 주간 관리고요. 그리고 층수는 4층이고 한 개 동입니다. 그냥 100m, 50m짜리 건물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돈사는 스파트믹스 그리고 비육사는 메가컴포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액상을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 전경은 좀 앞에 보이는 게 저게 출하대임과 동시에 채널 입기구입니다. 저런 게 농장에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여름에는 공기 들어가는 그 풍속이 상당합니다. 좀 뻥 좀 보태자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뒤로 밀릴 정도로 공기가 세게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중계 뻘크입니다. 그 뭐 저기 뭐 20톤짜리 뻘크통에서 일단 저쪽 1톤짜리 뻘크통으로 중계한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키친룸으로 가는 겁니다. 임신사 4주에서 6주까지는 스톨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톨에서 관리해서 임신 진단 끝내고 이제 중기 이후 분만사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ESF 시스템으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분만사고요. 저희 분만사는 따로 모돈방에 온도를 깔아놔 가지고요. 전열등이 없습니다. 전열등이 아예 없어서 두 가지 좋더라고요. 화재 위험에서 조금 안정되고 전열등 때문에 모돈이 깨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다행히 단열이 잘 되고 온돌 그 자돈방이 잘 활용돼 가지고 문제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끼 낳을 때 저기 신문지를 왕창 깔아주고요. 저 신문지 찢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찍찍찍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돈사입니다. 자돈사부터는 이제 스파트믹스로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육사, 메가컴포, 육성 비육사는 메가컴포로 해서 스파트믹스와 메가컴포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파트믹스는 그냥 사료 가루를 컴프레셔로 뿌려줘가지고 막판에 물을 섞어서 주는 방식이고요. 메가컴포는 아예 물과 사료를 3대1로 받아서 탱크에 5분 동안 믹싱한 다음에 뿌려주는 개념입니다. 요건 미생물 배양조인데요. 이게 액상급이 할 때 요거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텐으로 2톤짜리 배양조 3개를 만들어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이렇게 배양을 원균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해요.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액상이니까 액상 사료 줄 때 솔밸브로 일정량을 섞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같이 급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생육이나 그리고
악취 이런 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액상사료를 운영하게 된 계기입니다. 2014년 농장 확장 이전하기 전에 일할 때 원형급이기 사진인데요. 제가 그때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원형급이기에 물 호스를 달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틀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닫고 또 옆칸 가가지고 틀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닫고 이런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한 농장 한 두어 바퀴 돌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했는데 확실히 그 물을 틀어주면 좋아요. 돼지들이 뭐 누워있고 뭐 지들끼리 놀다가 그 사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쫙 달라붙어 가지고 사료를 먹더라고요. 그렇게 더 많이 먹고 더 잘 크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 물을 너무 많이 틀면은 배출구가 막히고 이런 거 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청소해주고 하면 되는데 깜빡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들어가 보면 막 대환장 파티가 벌어져 있죠. 제가 해도 이렇게 깜빡하고 들어가는데 농장 직원한테는 절대 못 맡기죠. 이런 식으로. 물 사고 나면은 또 나중에 저기 정화도 처리할 때도 부담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좋긴 한데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원터치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면 잠기고 뭐 그런 걸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농장을 새로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돈살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 사료통 안에 있는 사료가 풍미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돼지들이 그 사료에 뭐 관심을 좀 덜 갖게 됩니다. 이유자돈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파트믹스 급이기입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이 그림대로 갑니다. 벌크통에서 키친룸에 있는 믹싱 기계죠. 저기로 가서 이제 다시 그 각 돈방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뜨고 에러 메시지 클릭해 보면은 몇 번 코드 이렇게 보이니까 쉽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급이익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리볼보 형식으로 이게 돌아서 그 방이 6개가 있는데 각 방에 맞게 위치를 정해주면은 사료가 쏘아지고 물과 섞이면서 급이기로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유자돈사니까 크럼블을 먹이죠. 이유자돈사는 도드람 기준으로는 2호와 3호를 먹이는데 저희는 전량 크럼블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금방 섞이게 되니까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스파트믹스 운용하는 사진인데요. 난리가 났죠. 지금 막 돼지 사료 못 먹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유자돈사 스파트믹스는 뭐 하루에 3번, 뭐 4번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대만 정해주면은 센서가 사료가 없네, 빨간색 사료가 없네 하는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사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센서가 인식을 했는데 녹색은 사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센서가 2개가 있어서 물이니까 전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전기가 통하면 사료가 있구나. 여기는 더 이상 주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게 전기가 안 통하면 사료가 없네? 그 사료를 더 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피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자돈사 스파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급이기 사이즈와 돼지 두수를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그 먼저 먹은 애들은 배부르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료 주고 그 다음 사료 줄 때 다시 달려들어서 사료를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료가 없으면 계속 주는데 이거를 150% 이상 주지 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주구장창 과식하게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루에 2번 이상은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을 줍니다. 그 액상급이 할 때 가장 큰 그 걱정이 그거죠. 이게 사료가 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유자동사 보통 한 29도, 30도 하니까요. 당연히 상하죠. 냅두면은.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를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을 못해도 하루에 2번 이상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에 깔아서 23년인데 아직까지 뭐 사료가 상해서 돼지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이어그램인데요. 지금 202방, 203방, 204방, 205방, 206방 이 일자별로 사료 섭취량이 뜨는 겁니다. 빨간색은 그날 돼지를 입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사료가 하루치 예정된 사료치보다 덜 먹었으니까 당연히 빨간색 뜨는 거고, 둘째 날부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20을 먹었네, 뭐 아니면 80을 먹었네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저거를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이게 녹색이 아니고 이게 너무 많이 주거나 뭐 너무 조금 줬다 이런 게 뜨면은 그 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돼지가 뭐 질병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계가 고장 났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뭐 농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표는 기간을 정해 놓으면은 내가 뭐 저기 2호 사료를 얼마나 썼네, 3호 사료를 얼마나 썼네, 그리고 이 믹서 할 때 그 첨가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첨가제는 또 얼마나 썼는지 그게 토탈 돼 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나중에 그 월별 자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뭐 저기 문제가 뭐 돼지 농장이 있었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요거는 일자별로 저기 돼지 사료량을 정해준 건데 돼지가 이유자돈사에서 사료가 교체가 되잖아요. 그때 바로 그냥 0대 빵 대 0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1대 9, 2대 8, 3대 7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8대 2, 9대 1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지금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교체를 하는데 완만하지가 않죠. 이거는 저희가 저기 2호 사료를 조금이라도 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그래프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 오른쪽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농장마다 달라요.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 농장이 남부지방에 있는지 중부지방에 있는지 그리고 농장 그 기계 종류라든지 그리고 배치 구조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비우는 시간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 하루 2번 이상은. 그 다음은 육성 비육사입니다. 육성 비육사는 아까 말씀드릴 때도 메가콤포 아예 탱크에서 5분 동안 섞어서 쏴주는 건데요. 아까 그 스파트 믹스하고 비슷하죠. 여기서도 뻘크통에서 키친룸으로 가서 믹싱한 다음에 이제 각 동사로 가는 게 그림으로 돼 있고 에러가 나면은 그 적정 부분에 빨간색이 뜹니다. 문제가 있다 해서 바로 고칠 수 있고요. 요건 또 키친룸에서 파이프 그 사료 올라가는 걸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직경은 6 되게 빨리 사료가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죠. 파이프 직경은 6cm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투명관을 둬가지고 어디가 막혔는지 나중에 사료 막히면 어디서 막혔는지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중간중간 투명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료의 그 흐르는 속도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적절하게 운용을 해야 돼요. 이 사료가 상태가 지금 펠릿인지 가루인지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어중간하게 속도를 주면은 100%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세게 주면은 파이프가 깨지고요. 해주시죠. 서로 급이할 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얘들이 쉬다가도 솔밸브 칙 하는 소리가 나면 딱 달라붙어요. 사료가 급이가 되고 있죠. 그냥 물 같죠? 근데 물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사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져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겠지만 급이 전에 사료통이 깨끗해야 돼요. 얘네는 하루에 3번 주는 애들입니다. 저희 농장은 3번 하고 있습니다. 이걸 4번을 하든 2번으로 하든 그건 농장마다 되게 달리 할 수 있고요. 왜 깨끗해야 되냐? 아까 스파트 믹스처럼 완전하게 그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을 두는 게 아니고 하루 3번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료통이 깨끗해야지 상하지 않습니다. 급이 되는 액상 사료 상태, 아까처럼 그냥 물처럼 쑥 나오죠. 근데 그 물만 있는 게 아니고 3대 1 정도의 비율로 해서 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성 비육사는 이유자돈사와 달리 급이기 길이가 두수에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그 아까 스파트믹스처럼 수시로 사료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하루 3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수가 너무 많아서 못 먹는 애들은 계속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남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가 육성사인데 나중에 육성사에서 비육사 가기 전에 되면 꽉 차요. 돼지가 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돼지 두수를 정해서 입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믹스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안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아픈 돼지죠. 이런 애들은 바로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폐사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메가컴포 그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성비육사 메가컴포는 이유자돈사와 달리 하루에 3번 급이를 하고요. 그리고 4, 5, 5 사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완전 자연스러운 사료 교체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완만하게 이렇게 사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도 아까 그 스파트믹스와 같이 그 기간을 정해서 육성비육사 3호, 4호, 5호 사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사료량이 들어가는지 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료 급이시 사료 물 비율은 1대3인데 그 맺기 마무리할 때 이건 일종의 팁이에요. 그 사료가 그 관이 잘 막혀요. 예, 이거 뚫는 게 아주 일이었습니다. 초창기 그 처음 설치하고 나서. 그래서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고 맺기 마무리에 사료의 0.5에 해당하는 물만 따로 급이를 합니다. 아예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그 물은 버리는 게 아니고 사료통으로 가서 얘네들이 그 수분 섭취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율은 사료하고 물이 1대 3.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믹싱 타임은 5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액상 사료 운영의 단점입니다. 이게 그냥 삶이 피폐해져요. 뭐 어딜 놀러 가도 노트북을 가져가야 되고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는 직원들이 뭐 저기 성실 근로자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연수가 꽤 되거든요, 농장에서. 그러니까 알아서 고쳐요. 알아서 고치는데, 그래도 아까 그 낚시 갔다 다시 돌아온 사례처럼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 이거는 뭐 액상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ICT의 문제죠. 고장이 나면은 내가 못 고치면 와야겠죠, 누가? 그럼 농장에 한 번이라도 둘 오시는 게 땡큐인데 더 오게 되죠.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신경 곤두서 있는데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못 고치니까. 아니면은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웬만한 건 제가 다 커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크럼블. 이게 저희 농장은 길이가 100m, 50m거든요. 그러면 키친룸이 여기 있는데
1층 갔다가 2층까지 오면은 이게 길이가 몇이야 그럼? 꽤 길어요. 라인이. 그래가지고 저희는 물에 잘 녹는 크럼블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농장이 작으면은 가로로도 커버가 되겠죠. 라인이 짧으니까 파워를 세게 해가지고 가로로 할 수 있습니다. 꼭 크럼블만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저희 농장만의 문제예요. 원래는 펠릿을 썼어요. 펠렛을 썼었는데 이 겨울에 경도가 3.0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겨울에 만드는 펠렛이 딱딱해요. 여름에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안 녹아요. 오븐을 휘저어도. 그래가지고 계속 막혀가지고 처음엔 가로, 그 다음에 펠릿,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럼블을 쓰니까 이제 안 막히고 잘 쓰게 돼서 저희 농장은 계속 크럼블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장 설치하고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계산해 보니까 한 끼에 육성기숙사 사료 주는 게 한 끼가 한 2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끼가 아침 200만 원, 점심 200만 원, 저녁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새벽이 아니고 저녁 사료 줄 때 사람들 다 퇴근하니까 저녁 사료 줄 때 저기 파이프가 깨진 거예요. 파이프가 깨져가지고 그날따라 에러가 안 떴어요. 원래 저렇게 깨지면 압이 이게 너무 약하니까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사료가 딱 정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핀트가 안 맞았는지 사료가 계속 절로 넘친 거죠. 근데 저희 농장은 채널 환기예요. 채널 환기에서 복도에서 공기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돈방에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인데 채널 환기 복도로 저희가 2층이에요. 2층인데 절로 사료가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하 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인데 지하는 아까 미생물 배양실이나 창고로 씁니다. 지하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렇게 사료가 공기 입기구니까요. 지하가 저걸 보고 제가 몹시 매우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액상 이거 괜찮은가 했었는데 설치하신 분들도 시인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초반기였으니까 요즘은 저런 실수를 잘 안 한대요. 설치할 때부터. 저희는 아무래도 초반에 설치한 기계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하시면은 이런 사고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액상사료 운영의 장점입니다. 액상사료 운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일어나는 애들은 아픈 돼지예요. 바로 지금 안 되면은 락카라도 칠하 나가지고 나중에 한 바퀴 돌면서 따로 꺼내가지고 한돈방에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하 시에 절식이 용이합니다. 수트 올리고 내리고 잠그고 할 필요 없고 그냥 퇴근할 때 PC도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클릭 한 번이면은 사료용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절식 용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축해서 위에 사료가 있네 없네 이런 시비가 안 붙고요. 그 다음에 사료 허실이 적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원형급이 이렇게 두면 거기서 꼭 한 마리씩 있잖아요. 돼지 사료 막 엎은 돼지가 한 마리씩 꼭 있잖아요. 그렇게. 요거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딱 먹고 끝나니까 밖으로 버려진 사료가 적기 때문에 사료 요구율이 좋아집니다. 그럼 사료 요구율을 어떻게 측정을 했냐? 이게 측정 과정을 제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저희는 저울을 만들었어요. 네, 저울을 설치를 했어요. 저울 설치해가지고 사료차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저울을 달아가지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10kg, 20kg 잡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한 차, 두 차 통째로 그냥 빠지는 수도 있어요. 월말 되시면 꼭 전표하고 월 사료 내역서 꼭 비교하시는 대조하시는 업무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12월 달 4일, 5일, 6일 차가 몇 차가 왔고 이렇게
비고란에 뭐 이렇게 자동 사료, 지대 사료네 아니네 뭐 이런 걸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료 섭취 현황, 아까 돼지가 얼마나 사료를 먹었는지 기간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하고 내가 그달 입고된 사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말에 뻘크통만 가득 채워놓고 다음 월로 넘어간 2월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번 달 좀 내가 액상 운용을 좀 잘못했나? 아니면 이번 달 돼지가 좀 안 좋았나? 뭐 그게 뭐 혹석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 같은 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그 월에 그 출하된 돼지의 그 평체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돈 도태 할 때 그 저울 이용해가지고 이 모돈이 몇 킬로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6년부터 제가 저걸 했어요. 해가지고 17, 18, 19, 20, 21, 22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 사료 FCR이 좋을 때는 뭐 2.58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막 뒤져봤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저기 농장 오픈할 때 그 왕창 들어온 후보 모돈들 도태 또 왕창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FCR이 좋았던 거고요. 대체적으로 3.0은 안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FCR이 2.96이 나왔는데 보통 3.1, 내가 만약에 우리 농장 규모의 3.1이었다 하면은 1억 6,1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사료값 시대에 이렇게라도 해서 농장 운영의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사료에 관해서 그 가료 사료냐, 크럼블이냐, 펠렛이나 이런 거는 가루는 그 임펠러가 돌면서 압을 줘가지고 사료를 쏘는 거거든요. 근데 임펠러가 금방 닳아요. 옥수수 알갱이가 진짜 막 새끼손가락만 하기 때문에 오호 이런 거는 그래서 임펠러가 금방 소모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펠렛이 잘 안 풀어져 가지고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사진은 그 막힌 거 뚫면서 그 막혔던 놈 사진을 찍은 거예요. 기록 사진으로. 진짜 저렇게 돼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게 되게 딱딱해요. 왜냐면은 막히면은 바로 마음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분해하고 뚫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한 번 더 시도하고 막 하면서 압이 점점 더 세져가지고 저렇게 압축돼서 더 심하게 막혀지는 거고 뚫을 때도 더 고생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운용 팁이에요. 내가 돼지 며칠령을 오늘 몇 마리를 이 안에 넣었다 해가지고 사료를 딱 요만큼 정해진 그 권장 사료량만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H 단콜 백신을 맞았다든가 구적 백신을 맞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료량이 줄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얘들 컨디션이 좋아져 가지고 사료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못 먹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2번 점심 급여할 때하고 저녁 급여할 때 한 바퀴씩 돌게 해요. 저런 거 하나씩 주게 해가지고 이 각 농장 배치도거든요. 그래서 10%씩 늘리고 줄이고를 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액상 사료가 상해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하루에 2번씩 꼭 하게 해가지고 10%씩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직전 급여할 때 사료통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여름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양돈 ICT가 그렇듯이 이게 설치하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그냥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되게 편해질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홍보가 됐었던 것 같아요, ICT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설치하면은 그냥 고생해요. 되게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 왜 했을까? 막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FCR이 저기 그만큼 낮고 그래서 세이브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제가 뭐 사회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 창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거 준비하면서 이세승계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저기 양돈 3세는 없죠? 아마 주로 2세일 거예요. 주로 2세인데 2세가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저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저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 목표치를 높게 잡고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맞게 저기 들기가 힘듭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뻔뻔스러워지라, 좀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특기를 바꾸세요. 저는 주특기가 인력관리거든요. 액상 고치는 것도 있지만, 뭐 아버지보다 내가 용접을 잘해, 내가 아버지보다 돼지를 잘 키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자기 존재감 뿜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인력 관리하면서 저기 고용센터하고 취직구 사무소 이런 업무를 하면서 100% 다 저기 한국인이 없어요. 농장장도 외국인이고 100%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시다시피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합법적인 채로 그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불법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불법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면서 그거 업무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빠지면 바로 충원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주특기로 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잘한다고 까불다가 벌금 300만 원 받고 그랬어요. 출입구 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배워 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인력 관리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조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스스로를 너무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사회생활을 하세요. 아버지, 나 좀 저기 월급 받으면서 생활할게요 해가지고 나가서 딴 거 한번 해보세요. 딴 거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나가서 은행에도 있다가 뭐 제약회사 법무팀에도 있다가 왔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일하는 게 나중에 그 농장 운영하면서 도움은 많이 됐죠. 도움 많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농장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무래도 남의 월급 받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내가 속으로는 경멸하는 이사, 부장, 차장 이런 애들한테 아부하는 것보다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 한 분한테 헌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기 스스로를 극한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취미생활 가지세요. 저같이 낚시를 하시든 뭐 골프를 하시든, 저는 골프는 안 하지만 뭐 여러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좀 가지시면서 좀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장 경영의 중점사항과 향후 목표는 지금 저희가 PSY가 좀 낮아요. PSY가 낮은데 그래도 MSY가 PSY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밥은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잘못이에요. 제가 한 2, 3년간 후보돈 관리를 소홀히 해서 된 거니까 오롯이 제 잘못이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향상된 스킬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YBD 돼지를 하게 됐어요. 지금 딱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더라고요. 박리다매로 백색 돼지를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농장을 운영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차별화된 돼지로 좀 비싸게 받더라도 키워서 좀 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로 어필을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후자를 선택해가지고 이번에 YB 돼지를 후보군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흑돼지로 한번 쇼부를 쳐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 사항 있으세요? 예. 혹시 많은 분들이 지금 액상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액상 시스템이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떤 시스템을 선정할 때 농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기준점 같은 걸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희가 저기 모던 ESF를 했었어요. 모던 군사급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모던 군사급이 운영하는 도중에 2년 만에 회사가 망했어요. 국내 에이전시가 망해가지고 AS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때 왜 하필 회사도 많은데 여기를 해가지고 제일 단가 후려쳐가지고 거기 가서 싸니까 했겠죠. 근데 뭐 AS 팀도 없고 되게 부실한 업체였던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군사급익을 다 뜯어서 스토리를 놔야 되나 막 머리가 아팠었는데, 다행히 국내 업체 그 기계 위에다가 따로 기계 따로 더 설치를 해가지고 그 접목을 하는 업체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그분 덕분에 제가 군사 시스템을 잘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액상도 이거는 뭐 CCTV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고장 났을 때 전화하면은 다음 주 시간 좀 났을 때 찾아뵐게요 이런 게 아니고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업체의 AS 팀이 확실하게 있고 좀 튼튼한 회사인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뭐 당장 뭐 얼마에 여기 해주겠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비싸더라도 좀 건실한 업체, AS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설치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 갑과 을이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환장하게 돼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액상급이 관련해가지고 발표 좀 해달라고 그 말씀 전에 듣고, 솔직히 저는 액상이고 뭐 이런 거보다 요거 쓰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요 PPT를 작성하면서 봤는데 이거 사료값 킬로그램당 50원어치도 안 되는 노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사료값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님은 사료값 내리기 위한 방법 이런 건 광고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상한 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새로 또 나왔죠.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하라고. 저희 농장은 소방관리자 선임해가지고 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방관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처음 공문 왔을 때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따가지고 하면 되겠네 했는데, 저거는 실무 경력이 3년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돈 주고 또 그렇게 또 돼지 키우는 그 공급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런 거 하나 생기면은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 되면 또 공무원 갑질도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예전에 어느 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발 좀 그냥 돼지 좀 그냥 타치하지 말고 돼지만 좀 키우게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가정맹어호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정치가 아니고 행정이죠. 뭐 정치가 바뀌어도 행정은 그대로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가혹한 행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 양돈 사업의 그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나왔는데 빨리 식사하셔야죠.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